안녕하세요. 보석 감정사 국가기술 자격증 대비 보석 감별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소매점과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단법인 한국보석감정사협회의 사무국장 박창훈입니다. 네, 우선 그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보석은 그 인류하고 같이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예전부터 뭐 화폐의 교환 수단이라든지 또는 자기의 위치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죠. 근데 요즘 같은 때는 뭐 소득이 증가하고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그 활용도가 더 늘어나고 그 거래 규모 역시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계신다면 자기의 재산, 황금성이 유지되는 자기의 재산을 또 지킬 수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 경쟁력 있는 매장을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사 시험은 기능사와 기사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이 기능사 같은 경우는 그 제일 끝에 보석이 뭐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사 같은 경우는 제일 끝에 보석이 뭐다라는 것들을 적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보석이 뭔지 모르고 감별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보석은 뭐일 것 같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 기계의 특성을 또 보석의 특성을 이해해가면서 그 감별을 해나간다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그 보석 감별법의 전체 목차는 저희가 10강으로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그 보석의 외관 검사, 그리고 2강은 그 평광성 검사, 그리고 3강은 보석의 다색성 검사, 그리고 보석의 또 4강은 보석의 내외부의 어떤 특징을 검사하는 것, 그리고 5강, 6강은 보석의 이제 굴절률을 측정하는 것인데, 이 보석의 굴절률이라는 것은 사실 감별에 있어서 대단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파트를 1과 2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7강은 보석의 어떤 비중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8강은 보석의 분광 스펙트럼을 검사하는 그런 특성을 검사, 그리고 9강은 보석의 형광성 검사, 그리고 10강은 그 이외에 우리가 기술이 점점 그 발전되면서 어떤 그 보석에 대한 처리나 또는 그 합성 기법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분석하는 어떤 기타 장비들이 또 기술이 발달되는 만큼 또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구들에 대한 소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 제1강 보석의 외관 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이 보석은 여러 가지의 색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의 색도 있고 또 이게 합성과 또 천연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제일 처음에 검사하는 것이 이제 외관을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런 부분인데, 그럼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면 그 보석 외관 검사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보석 외관 검사 도구의 사용법을 습득한다. 그리고 보석 외관 검사를 또 본인 스스로 또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보석의 외관 검사 결과서를 또 작성을 해서 보석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보석이다라고 감별과 감정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단원에서는 이런 목적을 두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보석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보석을 감별하는 어떤 순서 그런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우선 그 보석의 컬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컬러를 어떻게 또 표기를 하는지 어떤 그런 방법, 그리고 투명도가 어떤 건지, 뭐 가장 밝은 것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것까지 이것도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차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연마 형태 어떤 식으로 연마되고 이 연마 형태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크기를 또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 보석마다 또 빛의 어떤 선택적인 흡수나 또는 간섭과 빛의 회절에 따라서 뭐 에스터리즘 이제 스타 효과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고양이 눈같이 이제 캐치아이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보석의 이제 평광성 검사. 이 보석이 복굴절하는지 또는 단굴절인지 또는 어떤 잠정질인지 또는 이상복굴절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런 검사하는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석의 다색성, 이 보석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석의 색깔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색성이 뭐 이색성인지 또는 삼색성인지에 따라서 보석의 결과가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순서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의 또 외부의 특징을 봤으면 이제 내부, 이 보석의 내포물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내포물에 따라서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산지를 또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 사용법이라든지 또는 뭐 내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과정 순서가 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아까 강조했던 이제 보석의 굴절률을 측정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은 보석의 비중, 그리고 그 다음은 스펙트럼을 좀 검사하는 분광 특성을 검사하는 단계, 그리고 보석의 형광성을 검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기타 검사들이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순서인데, 이런 순서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괄적으로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보석을 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지를 어떤 순서로 담아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기구를 조금 잘못 사용하면 이 아주 미세한 눈금이 잘못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결과치가 되게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가지고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보석 외관에 대한 이해, 검사에 대한 이해. 외관 검사는 보석을 감별을 위한 어떤 첫 단계 과정으로 보석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눈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깔은 어떤지 또는 이 보석이 어떤 특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전문적인 어떤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보이는 이제 펜라이트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라이트를 비춰서 이거의 색깔, 투명도 또는 뭐 특수 효과 등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광원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데, 그 광원은 이걸 뭐 일광, 그러니까 다른 뭐 노을이라든지 아침에 어떤 햇살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오의 일광을 기준으로 이런 백색광에서 미색 배경을 위에다 두고 감정을 하는 색깔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관 검사는 또 보석의 컬러나 또 투명도, 또 연마 형태, 아까 뭐 크기나 또는 특수 효과 등을 중심으로 수행한다고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외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구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소매점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뭐 보석에 관심이 있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쉽게 구매해서 또는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첫째로는 다이얼이 있는 레버리지 게이지입니다. 이 레버리지 게이지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버니어 캘리퍼스, 전자식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자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금으로 읽어지는 것들에 대한 수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을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사실 보석 감별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친숙하게 레버리지 게이지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트위저, 그러니까 보석을 잡는 어떤 집게인데요. 이 집게를 또 잘 사용하셔야지 이제 보석을 잡다 보면 그 집게 사이로 이제 보석이 또 튕겨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매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손님한테 받은 보석을 이걸 좀 뭐 프로페셔널하게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하다가 이렇게 툭 튀어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떤 트위저를 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튀어나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이 트위저 끝에 양쪽에 홈이 있는 트위저를 사용하시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방지를 할 수가 있고, 트위저의 폭도 뭐 2mm에서 3mm 정도, 제일 끝에 폭이 그 정도 되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펜라이트는 보석용 펜라이트가 이렇게 따로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트리플 루페입니다. 트리플 렌즈가 들어가 있는 루페인데, 이 트리플 루페는 렌즈가 3개가 들어가 있어서 트리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개 중에 각각은, 하나는 구면 수차, 그러니까 제일 외곽에 루페를 돋보기를 어떤 선을 그어놓고 외곽을 봤을 때 이 구면이 자기가 직선으로 그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가 휘어지는 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면 수차라고 하는데, 이 트리플 렌즈는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구면 수차를 잡아주고, 또는 또 색수차를 또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색수차라는 것은 뭐 빨간색하고 검은색을 나란히 놓고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이 색이 명확하게 선을 가지고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두 개가 서로 중첩돼서 이런 것들이 좀 혼동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렌즈가 또 들어가 있고, 또 10배로, 기본적으로 10배로 확대되는 그런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이 3개의 렌즈를 트리플 렌즈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트리플 루페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보석을 잘 닦을 수 있는 잼클로스가 있는데, 이 잼클로스는 양쪽 면이 틀려요. 이제 한쪽은 좀 나일론 소재로 좀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아주 미세한 윤 같은 솜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된 걸 2번 접어서 미세한 쪽에다가 보석을 넣고 보석을 잘 닦아가지고 외관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탠드 조명이 되겠죠. 일광이 나오는 조명.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외부 외관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트위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컬러 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석을 어떻게 표기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뭐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규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강색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적색이고, 외국 말로는 레드.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고, 또 뭐 오렌지색을 띤 적색, 그러니까 약간 색이, 보석이 여러 가지 색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약간 오렌지를 띤 적색에 가깝지만 오렌지색을 약간 띄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오렌지시 레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렌지 주색이 레드이기 때문에 이 오렌지라는 부분은 소문자로 앞에 작게 표시를 하고 주색인 적색을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색이 이게 오렌지하고 레드가 이게 오렌지로 보기도 힘들고 또는 레드로 보기도 힘든 이게 반반 들어가 있는 색들이 있어요. 이럴 때 표기 방법은 똑같이 대문자로 뭐 레드가 들어가고 오렌지가 들어가 있으면 R 그리고 O 이렇게 대문자로, 그리고 그 순서는 또 O 또 R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옐로우 같은 경우도 약간 뭐 황색을 띤 옐로우다 그러면은 그 황색을 띤 뭐 오렌지색이었을 경우에 옐로위시 오렌지, 그리고 그 녹색은 뭐 그린이죠. 그린색 이런 것들은 그 대문자 뒤로 표시를 하는데, 또 표기 방법에 있어서 녹색의 그린이나 그 예를 들어서 회색의 그레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G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색 중에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 같은 경우는 주 보석이 에메랄드란 말이죠. 근데 에메랄드는 그 귀보석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보석이기 때문에 이 보석은 이 G는 이 에메랄드에 국한해서 큰 대문자로 쓰고, 이 그레이 같은 경우는 GR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석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또 감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석을 세팅할 때 보석을 그러니까 페이스 업, 그러니까 그 보석을 위로 보는 방법, 그리고 옆으로 보는 프로파일 방법, 그리고 아래로 보는 페이스 다운이 있어요. 근데 뭐 그 보석의 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팅돼서 그 위에만 보여지도록, 위에가 거의 주로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서 페이스 업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색에 대해서 표현은 어떤 추상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살색이다 또는 뭐 하늘색이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스펙트럼 그 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뭐 적색, 뭐 블루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명확한 색을 표현을 해서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컬러를 예를 들어서 페리도트의 주색은 녹색이고 또 부가색은 어떤 황색인데 이 경우 약자를 이용한 색의 표기는 부가색을 또 소문자로 또 주색을 대문자로 표기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수정과 같이 두 개의 색이 또 같이 섞인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곳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제 자황수정인데 두 개의 색이 따로따로 이렇게 같이 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표기 방법은 자색하고 슬러시 그다음에 황색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칼라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색을 대문자로 같이 표기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펜라이트를 이용한 투명도 검사가 있어요. 이제 투명도는 크게 5가지로 아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일 투명한 것은 대부분의 빛이 투가 되면서 색이 옅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또 종이에 쓰여진 글자가 이 보석을 그 글자를 놓고 글자 위에 봤을 때 그 보석을 통과해서 글자가 다 보이는 정도, 이런 것들을 그 트랜스퍼런트라고 해서 TP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 순서에서 뭐 빛이 약간은 뿌옇게 좀 투면되면서 그 종이에 쓰인 글자가
살짝 보일 수도 있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정도. 이런 것들의 또 어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스피넬이나 어떤 탄자나이트가 되는데 그 스피넬도 무색에 가까운 것들, 이제 명도가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TP에 해당하지만 보통 스피넬은 이제 색깔이 좀 짙습니다. 이제 루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색깔이 짙고 좀 명도가 좀 좀 뿌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투명에 속하는 거고 영어로는 세미 트랜스퍼런트라고 STP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외관 검사할 때 이게 펜라이트 위에 이 보석을 놔뒀는데 이 보석보다도 펜라이트가 작아야 감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는 부분도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투명 아까 이제 세미 트랜스퍼런트 밑에는 이제 또 반투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정의는 빛은 투과하지만 글자는 전혀 투과되지 않는, 그러니까 뿌옇게 보이는 상태예요.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보석은 여러분들이 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제이다이트나 네프라이트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펜라이트를 보석 밑에 두고 봤을 때 빛은 전체적으로 통과를 하지만 전혀 이게 밑에 있는 뭐 글자라든지 전혀 밑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 이런 것들을 그냥 반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영문으로 TL, 트랜스루선트의 약자를 써서 TL로 표기를 합니다. 그 바로 밑에 명도가 더 낮은 것은 아반투명, 이런 것들은 세미 트랜스루선트라고 해서 STL로 표현을 하고 대표적인 보석은 타이거스 아이로 보시면 되는데, 이 타이거스 아이를 펜라이트를 밑에 받치고 타이거스 아이를 위에다 놨을 때 보이는 현상은 빛이 중앙 쪽이나 중앙 쪽으로는 전혀 투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그러니까 점점 얇아지는 부분 쪽으로, 테두리 쪽으로만 살짝 투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반투명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밑에는 아예 빛이 전혀 투과가 되지 않는 이런 오페큐 알파벳 약자로 이제 O라고 표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보석은 터키석이나 어떤 오닉스가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석의 연마 상태를 볼 건데요. 그 연마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의 이제 라운드 형태의 보석일 거예요. 그리고 뭐 보트 형태의 마퀴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뭐 물방울이라고 얘기하는 페어 형태의 쉐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색 보석, 뭐 루비나 사파이어,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컷이 이제 이 오벌 컷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귀부인 같이 이렇게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어머님들이라든지 이런 유색석을 세팅할 때는 이런 오벌 컷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또 하티 컷,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렉팅귤러, 이 사각 컷,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르는 것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공용해서 똑같이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표기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페이스업으로 봤을 때의 보석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옆에 프로파일로 보석을 봤을 때 밑에가 중앙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연마가 돼 있는 보석을 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이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쳐져 있다, 커팅이 되어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거는 스텝 컷이 됩니다. 그리고 뭐 커팅을 세팅에 맞게 조금씩 어떤 뭐 자기의 또, 그리고 이제 원석에 맞게 원석의 중량을 최대한 많이 빼지 않고 연마를 하기 위해서 약간씩 변형된 커팅을 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변형된 어떤 뭐 라운드 브릴리언트다 해서 뭐 모디파이 라운드 컷,
modify stack up, modify emerald cut 뭐 이런 식으로도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산호나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비치라는 보석을 세팅할 때 그 한쪽 이제 볼록하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싱글, 밑에는 평평하고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캐보션 형태로 연마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싱글 컷, 그리고 위에가 볼록하면서 밑에가 같이 이제 좀 살짝 볼록하게, 그래서 보석을 난지 위에다 세팅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더블 컷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보석의 아까 그 설명했었던 그 레버리지 게이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인데요. 이렇게 지금 다이얼 게이지가 있고 아날로그식 다이얼 게이지가 있고, 그리고 또 전자식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디지털 표기 방법이 있는데, 뭐 아날로그식을 주로 이용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석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석은 디지털 저울을 뭐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이 감정사 시험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버리지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한 보석의 지름과 높이, 중량을 표기한다라는 거. 그리고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트의 경우는 그 거들에서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을 측정하고, 또 어떤 이거에 대한 그 중량을 또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그 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뭐 비중이 서로 다른 그 다른 유색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저울에 올리지 않고 어떤 측정하는 방법에서는 그 중량을 추정하는 공식이라고 해서, 그 페이스업으로 봤을 때 가장 직경이 작은 부분과 가장 직경이 넓은 부분, 요 두 개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해준 다음에 다이아몬드의 승률인 0.0061을 곱해주면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한 다이아몬드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다이아몬드가 비중은 뭐 일정하고 또 널리 유통이 되고, 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이 워낙 예전부터 이제 유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세팅된 상태에서도 이 게이지를 통해서 중량을 그 추정해내는 방법입니다. 또 보석의 다음은 보석의 특수 효과 검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 효과는 어떤 그 일부 어떤 변종에서 그 나오는 광학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특수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빛의 선택적인 흡수 또는 그 회절 또는 반사, 또 이런 효과들이 주를 이루는 건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그 캐치아이라고 하는 고양이 눈을 닮았다고 해서 캐치아이 스톤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이제 묘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렇게 좀 백색으로 보이는 그 보석에 선이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죠. 근데 요 선이 그 천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명확하고 굵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 캐치아이 중에서도 되게 상당히 가치가 높은 스톤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녹색 스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캐치아이의 일종인 거죠. 그리고 그 블루색, 파란색의 보석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이 별 마크, 별 모양 같은 그 마크는 이게 성차 효과라고 해서 에스터리즘이라고 표시하고, 에스터리즘으로 약자를 하고 알파벳 A자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어벤츄레센스 효과라고 해서 이 좀 확대해서 보석의 내포물을 봤을 때 조금 판상 구조들이 이렇게 그 쭉 나열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빛의 간섭과 회절에 의해서 이제 반짝이는데, 이런 것들을 어벤츄린 효과라고 해서 AV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은
또 컬러 체인지 효과라고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석이 색깔을 내는 이유는 보석이 이제 이렇게 특수 효과를 내는 이유는 뭐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것들이 있고 또는 회절과 간섭에 의해서 빛을 반사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대표적인 그 보석 중에서는 이렇게 알렉산드라이트라고 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조명에 따라서 그 색깔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좀 붉게도 됐다가 또는 퍼렇게도 됐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 표기를 할 때는 대문자로 CC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것이 이 오팔인데요. 여기에는 무지갯빛의 여러 가지 색들이 위에 안에서 이렇게 흐르는 것들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컬러가 많이 이제 보인다 해가지고 플레이 오브 컬러 해가지고 영어 알파벳으로 P로 표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특수 효과는 그냥 유색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은 그 좀 파란색 섬광이 좀 보이는 듯한 이런 레브라도라이트에서 보이는 레브라도르 에센스 효과라고 하는데 알파벳으로 L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보면은 사실 보석만 봐도 이게 그냥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그 문스톤이라고 하는 보석이 있어요. 이건 달. 여러분들 그 저녁에 달을 보면은 달 옆에 이렇게 그 좀 뭐라고 그러죠? 또 뿌옇게 보이는 현상들. 이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좀 그 뿌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문스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를 아둘라 에센스 효과라고 해서 알파벳 대문자 A와 소문자 D, AD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청색과 그 백색의 물결 형태의 어떤 그 회절 효과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리데센스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알파벳 I로 표기를 하고 이 보석의 표면에 얇은 그 층에 생기는 빛의 어떤 간섭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특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보석이 파이어 게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뭐 많이 또 알고 계시는 진주가 되는데 이 진주는 그 진주 표면에 어떤 빛의 간섭에 의해서 뭐 무지갯빛으로 약간 이렇게 진주를 보면 그 둥글게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광이 점점 좋으면 그 가치가 되게 높은 거고 뭐 일본의 그 아코야 진주라든지 이런 진주들이 이런 현상들이 잘 보이죠. 그리고 민물 진주는 해수 진주보다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덜합니다. 그래서 해수 진주가 값이 더 비싸죠. 네. 이렇게 그 특수 효과 검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그 캐치아이 묘한 효과가 나는 그 샤토얀시 효과 이런 것들 알파벳 C자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은 그 별 모양이 나타나는 성체 효과 이런 것들은 알파벳 A로 표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은 다 그 펜라이트라든지 여러분들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왔듯이 그 펜라이트를 이용해서 빛을 강하게 이렇게 쏘아 봤을 때 그 보석에서 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특수 현상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벤츄레센스는 알파벳 A와 소문자 V로 어벤츄린 효과가 있고 또 컬러 체인지는 또 빛을 뭐 형광등에서 봤을 때 하고 백열등에서 봤을 때 전고등에서 봤을 때 색이 좀 조금씩 변하는 형태 변하는 그 변색 효과 그래서 체인지 오브 컬러 뭐 컬러 체인지 효과라고 해서 그 알파벳 CC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색 효과 색이 막 그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유색 효과가 나는 플레이 오브 컬러는 그 오팔에서 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적인 특수 효과인데 이런 것은 그 P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레브라도 라이트에서 보이는 레브라도 에센스 효과 이런 것들은 그 아까 푸른색 섬광처럼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알파벳 L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둘라르 에센스 아까 그 달이라고 했죠. 좀 뿌옇게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은 빛의 회절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알파벳 A와 소문자 D로 마찬가지로 표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리데센스 효과는 알파벳 I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보석의 얇은 층에서 발생하는 어떤 빛의 간섭 효과이고 강한 조명, 섬유광을 쏴서 가면 조명을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한 그런 스톤이고 스톤을 많이 접하다 보면 그 쉽게 이런 것들의 이해가 가고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또 그 진주라든지 이런 보석에서 나타나는 오리엔트 효과.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무지개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알파벳 O로 표기를 해줍니다. 그 지금까지 보석의 그 외관 검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석 감정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배우는 목적 또 이렇게 활용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보석 감정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사와 기능사가 좀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위해서라면은 이런 기구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소매점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들도 이제 어떤 주얼리샵에서 사실 좀 많이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주얼리샵을 운영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주얼리샵을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 있는 그 보석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그 많게는 그 200 몇 가지의 스톤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주로 이제 그 스톤을 반을 잘라서 A 차트와 B 차트로 구분을 하는데 이 A 차트에는 108개의 보석이 있고 또 B 차트는 거의 그 뭐 국내에서 잘 유통도 안 되고 외국에서도 사실 잘 보기 힘든 어떤 그런 광물, 어떤 지리학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광물에 대한 부분인데 그 감정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72개의 어떤 스톤들을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 주얼리샵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그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스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적게는 5개 또는 이제 많아봐야 한 10개에 국한됩니다. 근데 지금 소득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어떤 선진국 계열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전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좀 전문성이 전문적인 부분을 소비자들이 또 원하죠. 그리고 이런 층에서 또 매니아층도 있어요. 현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스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그러면 지금 뭐 비싼 귀보석에 해당하는 그 루비나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이런 스톤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여러 가지 스톤이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충분히 또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배운다 그러면 그 매장의 경쟁력을 충분히 높이는 데도 일조를 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점점 그 기술이 자꾸 발달이 되잖아요. 그 기술이 자꾸 발달되면서 또는 감정 기술 역시도 계속 발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한 예로 그 뭐 강도가 많아야 어떤 뭐 무슨 열쇠 기술도 발달하듯이 이 새로운 보석들을 자꾸 합성해내고 또는 그 어떤 처리해내고 또 그러는 것들을 이거는 정확하게 천연에서 인정하는 범위의 처리고 또는 이거는 또 그렇지 않은 범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별과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소매점을 운영하시고 또는 또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외관 검사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특수 효과 그리고 컬러를 어떻게 또 표기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숙지하시고 뭐 시험에 임하신다거나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실기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많은 보석들을 직접 보고서 만지고 보고 또 이런 기구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 하는 데는 좀 어느 정도 그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효과라든지 또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신다면은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실기를 준비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 보석 외관 검사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 기출 문제 이제 전에 나왔었던 어떤 기출 문제와 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석의 특수 효과 중 그 진주 표면에서 관찰되는 효과는 그 무엇인가요? 1번 그 성체 효과, 2번 그 유색 효과, 그리고 3번은 캐치아이 효과, 4번은 오리엔트 효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그 1번 성체 효과는 이게 그 별 성자를 써서 그 별 모양이 보인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모양이 나오는 거는 아까 스타, 루비, 스타 사파이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은 진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유색 효과는 플레이 오브 컬러 그래서 P라고 표현을 하고 주로 나오는 보석은 그 오팔도 화이트 오팔이 있고 뭐 블랙 오팔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젤리 오팔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오팔에 나오는 그 효과들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치아이 효과는 고양이 눈이죠. 그래서 묘한 효과라고 해서 이 캐치아이 스톤은 고양이 눈과 같이 이렇게 날카로운 빛이 이렇게 나오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선이 가늘고 아주 날카롭게 뚜렷하게 나올수록 그 가치가 되게 높다라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그 오리엔트 효과가 되겠죠. 그 오리엔트 효과는 진주 표면에 또는 여러분들 조개 껍데기를 열어보면 그 조개 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무지개 빛이 보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리엔트 효과의 이제 일종인데 빛의 어떤 간섭과 회절에 의해서 빛의 반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는 무지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체 효과는 알파벳 A로 스타 사파이어와 어떤 스타 쿼츠 이제 스타 쿼츠는 쿼츠는 수정이에요. 그래서 수정에서도 이런 효과가 보이는 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색 효과는 알파벳 대문자로 P 그래서 오팔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어떤 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캐치아이 효과는 알파벳 대문자로 C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샤토얀시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보석의 투명도 중 그 TL에 대한 옳은 설명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TL은 그 반투명 트랜스루센트의 약자를 써서 TL로 표기가 되는데 1번 그 빛이 투과되고 글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빛이 다 투과되고 글자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그리고 2번은 빛이 투과가 희미하고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빛의 투과가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까 빛이 전혀 투과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페큐라고 해서 오로 표현되고 요거는 아니죠. 그리고 보석의 색과 무관하게 글씨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거는 가장 그 명도가 높은 TP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빛의 투과가 이게 가장 그 문제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오류할 수도 있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트랜스루전트하고 STP 이 부분인데 이 빛의 투과가 희미하게 보이는 빛이 투과되고 글자가 이제 희미하게 보이는 정도. 그리고 빛이 투과가 희미하고 글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 답은 빛이 투과가 희미하고 글자가 보이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투명이 어떤 부분이다라는 정의를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다이아몬드가 보통 그 다이아몬드는 비중이 다 똑같다고 했죠. 비중이 같은 보석인 게 다 똑같고 그리고 이 보석이 그 반지에 세팅되어 있을 때 반지에 세팅되어 있을 때도 그 중량을 구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다이아몬드는 뭐 여러분들 TV라든지 어디다 보시면 다 라운드가 거의 한 90% 이상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으로 유통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 그 레버리지 게이지를 이용해서 가로와 그 가장 그 직경 중에 가장 얇은 쪽과 뭐 가장 두꺼운 쪽의 평균을 내 가지고 또 그걸 곱해주고 또 그 높이를 곱해준 다음에 또 이 다이아몬드의 승률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그 추정 중량 공식을 구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에서 그 거들 두께와 어떤 테이블 사이즈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그 변동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그 보신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이 그 평균 직경 가로에서 평균 직경의 곱하기 2 아니면은 가장 작은 직경과 가장 그 긴 직경을 곱해주고 또 곱하기 높이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속률이 0.0062를 곱해주면 대부분의 그 이게 최소한 중량이 뭐 3부다 또는 5부다 또는 1캐럿이다 이런 정도는 그 저울이 없이도 충분히 그 게이지 하나로 판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그 다이아몬드에 국한된 거예요. 이건 다이아몬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중량 추정 공식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0.006일에 해당하는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0.0059, 0.006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그 중량을 추정하는 공식은 맞아요. 하지만 형태에 따라서 요거는 라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이제 뭐 하트컷이나 오벌컷이나 뭐 마퀴즈나 이런 것들이 점점 그 뒤에 그 숫자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이아몬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에 국한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나중에 혼동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 아둘라 레센스 효과가 나타나는 보석은 무엇인가요? 1번 오팔은 뭐였죠? 네, 오팔은 P 그 플레이 오브 컬러 그래서 P 그 안에 색들이 이제 논다 해가지고 플레이 오브 컬러라고 얘기하고 알파벳 대문자로 P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문스톤은 그 아둘라 레센스 달 모양에서 보이는 것 같이 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인데 답은 그 2번이 되겠죠. 그리고 3번의 알렉산드라이트는 아까 이제 변색을 하는 그 보석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컬러가 알파벳 대문자로 CC로 표현하고 컬러 체인지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컬러 체인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낮에 볼 때하고 밤에 볼 때하고 틀린 거예요. 어떤 조명에서 볼 때하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는 약간 이 컬러가 빨간색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파란색으로 바뀌었네. 이제 이런 식으로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는 아까 오리엔트 효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문 알파벳 대문자 O로 표기를 합니다. 답은 문스톤인 거죠. 다음 중 보석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보석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번이 펜라이트. 그러니까 펜라이트는 아까 뭐였죠? 펜라이트는 그 후레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손전등 후레쉬인데 이게 좀 광구가 빛이 나오는 광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빛이 그 작은 광구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펜라이트라고, 이제 펜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펜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2번은 그 디지털 저울. 2번 디지털 저울. 요거는 이제 중량을, 크기가 아니라 중량을 측정하는 거겠죠. 그리고 3번은 트위저. 이 트위저는 보석을 집을 때 사용하는 거고, 아까 트위저를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트위저,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현업에서 주얼리 샵을 운영하면서 이 보석을 잡을 때 아직까지도 사실 좀 그 보석이 이제 튀는, 너무 이게 그 강약의 힘 조정을 사실 좀 잘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위저를 어떤 트위저를 선택하고 그 트위저 앞에 그 폭이 얼마나 또 돼야 되고 또 그 힘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실무에서 경험을 하는 것을 좀 많이 해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그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또 4번은 레버리지 게이지죠. 그 레버리지 게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은 눈금으로 나타내는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그 게이지인데, 우리가 보석에서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예전부터도 그렇게 해왔지만 사실 이렇게 작은 눈금을 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굴절계를 또 보다 보면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눈금들을 읽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디지털 게이지 같은 경우 숫자로 딱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아날로그 게이지인 레버리지 게이지를 활용하는 목적이 또 있고, 또 보석 감정사 시험을 본다라고 했어도 여러분들이 그 레버리지 게이지를 활용할 수가 또 있어야 됩니다. 답은 보석을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4번 레버리지 게이지. 네. 자, 이것을 1강의 핵심 요약을 한번 해보면, 외관 검사는 조명, 트위저, 펜라이트, 레버리지 게이지 등을 이용한 육안 검사로 보석의 컬러나 또 투명도, 연마 형태, 크기를 측정하고 또 특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외관 효과, 그 외관 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석의 컬러는 색의 스펙트럼을 그 기초로 한 주색과 보조색을 알파벳으로 표기한다. 여기에서 그 아까는 바이 컬러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바이 컬러는 컬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예를 들어서 보석이 좀 길다라고 했을 때 반은 그 뭐 자색이고 반은 황색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보석이 자왕수정이라고 또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바이 컬러라고 해서 그 가운데 슬러시를 표기를 해주고 둘 다의 색깔을 대문자로 알파벳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또 보석의 투명도는 가장 투명한 트랜스퍼런, 그 TP, 그 다음은 아투명, 세미 트랜스퍼런, 그리고 반투명인 트랜스루젠, 그리고 아반투명인 STL, 세미 트랜스루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오페큐로 알파벳 O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보석의 연마 형태는 크게 그 외형과 스타일로 나뉘는데, 아까 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또는 마퀴즈 컷, 또 에메랄드 컷, 또 뭐 모디파이 컷,
또 뭐 여러 가지 뭐 그 이외에 또 뭐 삼각, 뭐 트라이앵글 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연마 형태를 보면서 어떤 보석이 많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또 숙지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다이아몬드 어떤 추정 중량 공식은 라운드 브릴리언트의 다이아몬드예요. 그 다이아몬드인데 라운드 형태에만 국한되는 이런 것은 가장 그 페이스업으로 봤을 때 가장 직경이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직경이 큰 것을 곱해주고 또 높이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준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에 다이아몬드의 승률인 0.0062를 곱해주면 그 대략적인 측정값인 그 다이아몬드 중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표기를 할 때는 그 approximate라고 해서 APP로 또 표기를 해줘요. 네, 그렇게 표기를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 효과에는 샤토얀시, 고양이 눈과 같은 샤토얀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르스테리즘, 알파벳 A로 나오는 성체 효과가 있고 또 어벤츄레센스, AV로 표시하죠. 그리고 컬러 체인지, 대문자 CC, 또 플레이 오브 컬러 P, 그리고 레브라도 에센스의 L, 아둘랄 에센스의 AT, 이리데센스 효과인 알파벳 I, 그리고 진주에서 나타나는 오리엔트인 알파벳 O로 표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 2강에서는 보석의 평광성 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